네, 반갑습니다. 안대리님. 오늘은 제가 게임 업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PC 리니지 게임의 케이스들을 통해서 한국의 상급지 이런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좀 이런 리니지 같은 게임을 좀 했습니다. 했는데 그러다 보니 게임 주식도 투자를 했었고 친구들도 게임 업계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좀 있어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. 근데 확실히 20년도, 21년도에 업계가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. 이 기사에도 911명이 사라졌다 하면서 게임사 9곳은 겨울이라고 하는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략적으로 게임 업계에 종사한 사람의 한 5%, 6% 정도가 감소를 했고 이쪽 업계에 종사한 사람이 대략 대형사, 중형사 합쳤을 때 14,446명 정도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전년 동기 5.9% 감소한 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9곳은 감소했고 6곳만 증가했다고 하고 인간 급여 총액은 1조 3,519억 원으로 같은 기간 6.1% 감소했다고 합니다. 하면서 예전처럼 대규모 채용하는 기조가 사라졌고 작년에 유난히 인력 감소가 많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게 나아질까요? 저는 좀 나아지기 많이 힘들다고 봅니다. 왜냐면은 지금 감원된 것보다도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 게임사들이 과거 10년에서 15년 동안 게임 시장이 호황이었죠. 그리고 한국 게임이 어느 정도는 좀 경쟁력이 있어서 해외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좀 돈을 어느 정도 많이 쌓아놓은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20년도, 21년도에 좀 인력을 뽑고 그걸 좀 정리하는 과정이 있고 현재도 아직까지도 지금 게임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미래에도 잘 될 거라는 좀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좀 현실적으로 이 결국에는 게임이라는 게 인건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한국보다는 거의 3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일을 해도 비용 구조가 3배이기 때문에 이 경쟁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. 거기에다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대 떠나고 50대 버티고 게임 업계 조로 현상 가속화라는 게 있는데 좀 약간 과거에는 이쪽 게임 업계 자체에 많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쪽 업계에 많이 가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 개발자들은 약간 이런 게임보다는 일반 네이버, 쿠팡, 배민 같은 일반적인 IT 기업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게임 업계가 일부 회사 제외하고는 일반 IT에 비해서는 좀 연봉이 낮은 편이긴 합니다. 그런 것도 있고 게임 업계에 한 번 들어가면은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개발 스택이 좀 다르다 보니까 50대 이상 종사자 수는 2020년 2,854명에서 2021년 3,100명으로 증가했고 22년에는 4,612명으로 증가를 그리고 34세 이하 청년층 비율은 66.4%에 달했는데 2022년에는 54.3%로 낮아지면서 10년 새 12.1포인트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실제 근데 50세 넘는 분들은 개발이라기보다는 총괄이시거나 사업 쪽에 일을 게임 자체가 좀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해서 나오는 게임이 아니고 BM을 비슷하게 찍어서 현금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많이 개발하는 이 트렌드랑 게임 업계 고령화랑 좀 관련이 있다고 저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배그나 이런 것처럼 던파처럼 아예 처음부터 글로벌로 터져버려서 해외로 나간 게임이 아니고 이후에 많은 게임들은 뭔가 글로벌로 진출 효과를 이룬 게 별로 없죠. 이게 과거 5년의 한국 게임주의 차트인데요. 보시면 넥슨만 30%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사실 5년으로 본다면 주식치고는 크게 높은 성장률은 아니죠. 그리고 최근에 좀 던파가 매출이 중국에서 꺾이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넥슨이. NC는 좀 굉장히 처참하죠. 이게 이제 굉장히 전형적인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말로인 거고요. 한국 게임의 경우에는 특히 리니지의 경우에는 40, 50대가 많기 때문에 이 40, 50대가 60 먹어서 게임을 하진 않겠죠. 아무래도 리니지를 그냥 하는 사람은 좀 하겠지만 많은 뭔가 젊은 사람들이 게임을 NC 게임은 다 피할 거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그나마 크래프톤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크게 변동이 없잖아요, 주가가.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럼 이쪽 두 개 회사에서는 크게 인력 감축이 안 일어났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제가 NC가 거의 작년에도 1,000명을 해고를 했고 올해도 만약에 이 게임
판을 친다면은 올해도 거의 비슷한 규모의 감원이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현재까지 900명이라고 하는, 올해도 만약에 게임업계에서 딱히 턴어라운드 같은 게 안 돼, 특히 해외로 진출해서 뭔가 유의미한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,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거의 1000명, 2000명 규모의 인력이 아마 해고가 될 거라고 보고요. 그리고 또 게임사가 되게 많죠, 한국에는. 또 그런 것도 많이 구조 조정이 되고 합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 움직임이 좀 중요한데요. 보통은 이 기업 주가가 중요한 게, 기업 주식이 빠지면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력을 따르게 됩니다. 좀 위험해 보이는 게 이제 넥슨, NC소프트, 넷마블이 있죠. 이거는 과거 5년이었고 현재는 1년이에요. 주가가 먼저 빠지면 거기서 그 다음에 사람을 줄이거든요. 올해 만약에 상황이 개선이 안 된다면 넥슨, NC, 넷마블에서는 추가적인 구조 조정이 나올 수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NC소프트는 제가 참 애증의 회사인데, 전뭐 딱히 NC에 제가 투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제가 NC 게임을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. 시리즈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, 어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었는데 지금 좀 나이를 먹고 보니 시리즈를 한 게 좀 이 한국의 상황이랑 되게 좀 비슷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우선은 저는 굉장히 초창기, 굉장히 초기는 아닌, 거의 초등학교 말, 중학교 때부터 리니지 조금씩 했어. 그리고 하면서 좀 느끼는 게 있었고, 리니지를 보면은 요즘에 이게는 부동산 상급지라고 하죠.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닌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우선 리니지는 월 정액 시스템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월에 그냥 한 달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거였었는데, 중간에 이게 바뀌어요. 그러니까 부분 유료화가 됩니다. 여기서 이제 부분 유료화를 하게 되면은 진짜의 과금 능력이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다 똑같이 3만 원이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100만 원을 내면은 게임이 되게 쉽고 아이템도 잘 나오게, 조금 돈을 쓰면은 아이템이나 이런 게 좀 적게 나오게 됩니다. 이때부터 이제 약간 양극화가 벌어지게 되는데, 이 부분 유료화가 되면서 아이템이랑 아덴이 엄청 풀립니다. 쉽게 얘기해서 원화가 무한 발행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들이 대부분 다 평가 절하가 됩니다. 그러니까 명예기 시전에는 뭐 일반적인 아이템, 뭐 그런 거 있죠. 일본도나 뭐 사우라비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게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었거든요. 근데 이 부분 유료화가 되면서 그런 게 다 그냥 좆받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러고 또 과금을 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. 이게 100만, 200만 원 쓰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차이가 없으면 사실 게임을 과금을 할 이유가 없어요. 근데 그런 걸 주고 뭐 이것저것 주기 시작을 하면서 기존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침체로 가는 거예요. 아이템 가격 같은 게 아덴으로 현금으로 봐서 계속 하락을 합니다. 근데 그래서 이제 게임 내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는 되게 좀 오히려 리니지는 좀 디플레이션이었거든요. 물약도 비싸고 말했는데 이제 이게 부분 유료화가 되면서 일반적인 아이템 가격들은 다 폭락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머니와 현금의 교환비가 개박살이 납니다. 과거에는 100만 아덴 한 5만 원 정도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100만 아덴을 해봤자 1만 원 미만으로 가기 시작을 하고요. 마지막에 거의 교환도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원화 게임머니와 달러가 박살나는 것처럼 교환비가 먼저 박살이 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게임머니로 표시되는 아이템들도 싹 다 박살이 나게 되는, 이게 이제 초기 상황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게임사는 계속해서 고급 아이템을 출시하기 시작을 합니다. 왜냐하면 고급 아이템을 출시를 해야 자금을 하기 때문에. 이거 이제 마지막에 끝판왕이 그 진명왕의 집행검이잖아요. 근데 이거 거의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한, 이걸 만들려면은 진짜 거의 뭐 혈맹장에 뭐 거의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, 굉장히 큰 혈맹의 장이, 그러니까 서버 내에 한 개도 만들기 힘든데 2개? 막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. 근데 이게 있으면 확실히 세져요, 인간. 그러다 보니 이 서버의 모든 자금과 그리고 뭐 혈맹, 뭐 성주 이런 권력들이 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검 하나에 수천만 원이 됩니다. 이게 물론 근데 뭐 서버마다 다르긴 한데, 이게 지금 우리가 쉽게 보는 뭐 상급지, 한남동, 강남, 뭐 어디 삼성 막 이런 게 폭등하자, 이거랑 좀 비슷한 거거든요.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모든 아이템이나 이런 거를 다 팔고 오직 이 아이템만 돈이 몰리는 거예요, 여기. 왜냐면은 이게 마지막까지 이 게임이 유지되는 한 이게 마지막까지 가치가 유지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딱 다 정리를 하고 오직 이 최상급 아이템만 다 돈이 모이게 됩니다. 근데 웃긴 건 다른 아이템은 다 매도가 되거든요. 일부 오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템은 다 게임 머니가 원화 가격 같이 폭락을 합니다.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액 과금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격차가 엄청 심해져요. 과금 한 사람 안 한 사람. 그래서 이게 어차피 과거처럼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봐 예전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씩 계속
과금을,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액제로 한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이 계정 가치가 좀 유지가 됐거든요. 내가 시간을 투입한 거 대비해서 이런 거 해가지고 아주 유지가 됐었는데, 지금은 이제 뭐 과금액이 얼마 가냐에 따라서 계정의 가치가 크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뭐 100만 원, 500만 원, 600만 원 과금 해봤 200만 원, 3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, 그리고 이 과금이 계속 많아질수록 진입 장벽이 계속 올라가서 이제 새로운 애들이 게임을 안 해요. 그냥 과거에는 뭐 신규 유저도 많았어. 이렇게 부분 유료화가 되면서 뉴비가 계속 없어지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유저가 줄기 때문에 게임사는 명당 더 악랄하게 과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금을 징수하는 거라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, 그럼 이제 이 유저들은 이제 자기 지위가 있어요. 서버에서 뭐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뭐 혈맹에서 이런 데서 좀 이제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과금을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고 이게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것도 뭐 하는 사람은 계속 하긴 하는데, 뭐 이런 계속 과금 부담이 증가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막 한 달에 50만 원, 100만 원, 200만 원 이렇게 과금하면 굳이 이 게임을 할 필요가 없겠죠. 되게 많이 그만두게 됩니다. 그리고 계속 유저는 줄어들게 되고, 있는 사람도 접고 계정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소수의 이제 과금 여력이 있는 유저들만 남고, 이 유저에게 아이템 장사를 하는 작업장만 남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계속 이게 고인물 게임이 되다 보니 집행검을 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예. 아니 옛날에 인간이 많아야지 아이템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죠. 개미부터 뭐 라인 왕까지 있어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건데, 지금 개미는 거의 없어요. 예. 지금은 거의 뭐 라인 아니면 왕이게.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, 공급은 뭐 아무리 제한이 돼 있다고 해도 공급은 조금씩 늘어난, 수요가 계속 감소. 결국에는 집행검의 가격도 거의 뭐 4천만 원, 3천만 원까지 갔던 아이템이 지금은 거의 500만 원, 300만 원까지 폭락을 하게 됩니다. 거의 한 10분의 1 토막.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, 모든 아이템을 다 정리하고 집행검으로 가는 것, 모든 부동산을 다 정리하고 강남으로 가는 것, 한 채로 가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. 이거를 하는 사람들을 보기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. 근데 이거로 물론 뭐 갈 수 있는 인간들도 있고, 혈맹의 어떤 장이라든가 성주 같은 사람, 이걸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. 내가 이 게임을 죽을 때까지 할 거라면. 근데 나머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, 이런 게 부분 유료화가 딱 되고 빈부격차가 커지는 순간 뭐 이런 집행검을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그냥 때라도 본인이 가진 아이템이랑 계정이랑 이런 걸 싹 다 팔아서 원화로 바꾸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죠. 왜냐면 그 이후덴과 리니지의 계정은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고, 우린 여기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은 상급지로 가는 사람들이 되게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, 한국의 어떤 인구 감소는 뉴비들의 유입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.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날 거예요. 웬만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. 어차피 이 게임에서 뭐 내가 내 자리나 뭐 계속 세금 과금이 올라가고 이럴 텐데 여기 뭐로 남아서 고생.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떠날 겁니다. 그럼 아무리 뭐 최상급지라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만,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폭락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그 마치 모든 것 위에 있는 정부 같은 게 있겠죠. 그 정부의 주가도 고점 되게 마이너스 80%를 쳐맞았습니다. 예, 이게 한국이란 국가의 미래예요. 저는 이 게임을 하면서 되게 비슷하구나 한국이랑, 그런 느낌이 들어. 지금은 뭔가 상급지로 가는 게 되게 현명해 보이지만 진짜 현명한 건 계정이나 이런 거 다 싹 다 팔고 탈 리니지, 탈 조선하는 데 이상입니다.